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스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하면서 16,057.44로 마감했는데 16,000포인트를 경신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사상 처음으로 16,000포인트대로 올라서게 된 건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이 기술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현재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우지수는 0.75%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14%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코로나 재확산 소식과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주목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여러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이겨내는 걸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바꾸게 될 이 미래의 세상을 동경하면서도 또 투자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특히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활기를 띠고 있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이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자, 특히 유럽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스트리아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들의 외출을 막는 전국 봉쇄를 결정했고 독일은 백신 패스 없이는 식당과 술집 출입을 막는 등 이 방역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유럽 지역에서 심각한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각국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 유럽 곳곳에서 방역 조치에 항의를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이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스위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 방역 강화 조치와 백신 의무화 등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너무 내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정말 전 세계 각국 국민들의 민낯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미국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일 기준으로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2,580명으로 나흘째 이 9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지난 8월과 9월 이후로 확산세가 꺾이면서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겨울을 앞두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또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자, 1년 전과 비교해보면 1년 전에도 딱 이맘때쯤부터 해서 1월까지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마찬가지고요. 자, 코로나가 정말 생각보다 끈질기게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도 주목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늘어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인해서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자,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등장하게 될까봐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준에서 2인자로 불리는 리처드 클레디다 부의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지금부터 12월 회의까지 나온 데이터를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연준 이사도 강력한 고용 증가와 2%를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 테이퍼링을 가속하고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 테이퍼링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빠르면 내년 중순 전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시장의 현재 예측은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장의 단기 악재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또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언제 떨어지고 또 언제 다시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타이밍을 잡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매도보다는 여유 자금을 모아가다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수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MD와 퀄컴 등 팹리스 업체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더욱더 필요해질 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시장이 예전에는 인텔과 마이크론, TSMC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팹을 가진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강세였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부터는 엔비디아와 퀄컴, AMD 등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자, 팹리스는 말 그대로 생산 공장이 없이 반도체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에 맡겨서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팹리스 업체들은 대부분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일 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점점 더 커져가는 이 비메모리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죠. 파운드리는 이 팹리스 업체들의 생산을 맡아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자, 반도체 칩의 설계는 따로 하지 않고 설계된 수주를 받아서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이 영업 마진도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의 확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건데요. 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 가 있죠. 조만간 미국에서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부지가 발표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 주가 상승이 컸던 이유도 디램의 이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내년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지만 이런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신규 공장 확장 발표 임박이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긴 조정을 받았죠. 정말 지루했는데요.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국내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하나는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너무나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만한 주식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는 개발과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5.2% 폭등을 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4.98%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불기둥을 정말 시원하게 보여줬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5.2% 상승이면 정말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늘 폭등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는 점인데요. 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정말 조금 안타까웠고요.
개인들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버린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때까지 기다린 걸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신규 캐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M&A와 같은 인수합병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 주식도 수익률 면에서는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만 봐도 그렇죠. 최근 한 달 사이에 13%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난 1년간 1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달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팹리스가 최근에 대세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GPU죠.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의 등장에 따라서 GPU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과 제조, 디자인, 엔지니어링,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하는데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는 퀄컴 역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AMD 역시 GPU와 CPU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와 111% 증가를 하면서 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전 세계 유일한 노광 장비 생산 업체죠. 네덜란드의 ASML과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 그리고 TSMC와 인텔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 최고의 30여 개 정도의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ETF들과 함께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까지 이 세 가지 분야에는 꼭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를 추종하고 있는 ETF죠. 국내에도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똑같이 미국의 SOX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 전지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폭등을 했죠. ETF가 4% 넘게 상승이면 정말 뭐 폭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빠졌죠.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절대로 없고요. 한 방에 이 부자가 되는 방법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저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